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10월 넷째 주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 10월 넷째 주는 심심합니다. 그렇게까지 큰일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쉬어가는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첫 번째 들어오는 그 구조가 뭐냐 하면은 29일이에요. 뭐 별일 없습니다. 25일에서 28일까지 뭐 별다른 일이 없고 별다른 트랜짓이 없고 29일에야 수성이 빠르게 역행하면서 청갈궁에서 천친궁으로 29일 아침에 후진 돌입을 해요. 이거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점성학적으로 수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이 프로펙션이 활동궁에 있는 그런 울로에 있다면 이거 자체가 좀 의미가 있어요. 원래 진행되던 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하자면 뒤로 빽하면서 오다가 손을 못 쓰고 있었는데 드디어 손을 쓸 수 있게 되는 좀 바빠지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그날 저녁에 29일 저녁에 수성은 천여자리 알파성인 스피카하고 정확한 패러렐이라는 거는 환경상으로 만난다는 게 아니고요. 적위상으로 같은, 그러니까 그 적도상으로 같은 위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수성하고 스피카는 9월 셋째 주에 환경상으로 PED라고 그러죠. 한번 만나고 지나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환경이 아니고 적위상으로 패러렐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성 스피카의 연계는 워낙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그 집안 좋고 백이 든든한 되게 엘리트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가장 트렌즈에서 쓸만하다고 할 만한 거는 투자하기에 유리해진다는 점이에요. 근데 환경이 아니라 적유로 만나기 때문에 뭐랄까 이벤트의 가시성이 조금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당장 뭐 단타로 재빠르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투자보다는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좀 묻어둘 만한 그런 투자 건수에 좀 더 적합합니다. 역행했다가 결국에는 11월 3일에 또 재밌는 게 이 수성이 순행으로 접어들면서 정지하는 11월 3일이 딱 미국 대선 날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좀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거는 다음번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그 11월 3일에 수성은 다시 역행에서 순행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방향 바꾸는 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그런 어떤 패러렐이기 때문에 이걸 투자해서 보면 매매가가 상하로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그래서 말하자면 되게 그 매매가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타로 딱 타이밍 보고 쳐가지고 수익을 낸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경을 끄고 있어도 되는 상황, 말하자면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묻어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분들이 이 기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성의 타임로드인 분들 중에서 이 조건에 맞는 그런 기회를 보고 있었던 분들은 그 기회를 찾게 되면 이날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별일 없는 10월 넷째 주에 거의 유일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 더 가야겠네. 이겁니다. 이거 좀 더 정확하게 가볼까요? 자, 이날 10월 31일에 만월 풀문, 보름달이죠. 이게 딱 벌어져요. 8도 38분, 8도 38분. 달하고 태양이 이렇게 대립각을 맺는 풀문이 벌어지는 날에 거의 3분차로 동시에 태양하고 천왕성이 정확하게 어포지션 마주보게 됩니다. 이거를 외행성을 마주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AR, 그 Acronical Rising이라고 그러죠. 벌써 몇 번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10월 30일에는 천왕성의 AR이 성립하는데, 중요한 건 천왕성의 AR도 중요한데 이 천왕성의 AR이 거의 몇 분 오차도 없이 풀문하고 딱 겹친다는 거예요. 사실상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말하자면 더블 베네핏이라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양쪽이 다 크게
벌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0월 31일 밤부터 11월 1일 새벽 사이가 천왕성 AR이고 불과 1시간 전에 태양하고 달 대립각을 맺고 만월까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밤에 정확히 천왕성이 두 루미너리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좀 신박한 구조에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타임로드가 루미너리인 분들. 타임로드가 말하자면 연주나 마이너로드 하나가 루미너리라도 영향을 받는데 만약 이 둘이 모두 다 루미너리로 채워진다면 좀 더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태양달 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이게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벌어지는 문제 때문에 당혹스러워진다든가 만월이라는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제 부딪힌다는 얘기잖아요. 달하고 태양이 마주 본다는 거니까 인간관계 트러블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배우자랑 별일도 아닌 걸로 갑자기 크게 싸운다든가 부모님이 크게 다투셨는데 중간에 끼워가지고 입장이 난감해진다든가 이야기가 잘 풀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처나 파트너랑 부딪힐 일이 생겨가지고 막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던 계약이 훅 이제 뒤집어진다든가 어이가 없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 밖에도 좀 이동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생길 확률, 대립각이라는 건 이동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천왕성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그때 파키스탄 그 국내선 여행기 딱 당일에 맞춰서 하마이랑 만날 때 추락한 거. 언제나 천왕성이 나타나면 탈 것에 관련된 사고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나 안 가봤던 데를 별 계획 없이 이동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약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뭐 세외 삼행성이잖아요. 천해명, 천왕성에 관여하는 그런 트랜짓이라 개인 차원의 일보다는 집단이나 국가 차원의 일로 번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다 동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제일 영향받기 쉬운 데가 중국, 베이징, 그리고 대만, 홍콩 이 일련의 라인 이쪽으로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규슈나 이제 간사이, 히로시마 쪽이죠. 그래서 그쪽 주변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비행기, 열차, 선박같이 탈 것에 관련된 사고 혹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뭐 이런 식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니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그래요.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중국이나 일본 쪽으로 이때 왕래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재고해 보세요 라고 주의를 드렸을 텐데 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이 모양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뭐 권고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렇습니다. 이번 거는 사실은 제일 큰 거는 중국 쪽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중국, 대만, 홍콩 이쪽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천왕성 AR의 유효기간은 약 5일 정도이기 때문에 전후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날짜로 딱 찍을 수는 없는데 세 번째 말씀드릴 구조가 뭐냐면은 명왕성이랑 드슈바라는 별이 딱 패러렐을 이루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행성 중에서 가장 뭐 정확히 말하면 행성이 아니고 이제 드워프 플래닛이죠. 근데 어찌됐든 점성학적으로 유효한 행성 중에 하나로 치부되고 있는 명왕성인데 행성 중에서 가장 태양에서 멀기 때문에 느리게 움직입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명왕성이 근데 10월 초반에 정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지한 지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거의 붙박이별, 항성이라고 착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인데 이렇게 정말 느리게 움직이는 명왕성이 천천히 움직인다 해도 그 픽스트 스타 항성이라는 꼬박꼬박 만나게 됩니다. 드슈바라는 별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정갈짜리 별인데 정갈짜리 유명한 별들 뭐가 있습니까? 알파성인 안타레스, 베타성인 아크라브, 람다성인 샤울라. 뭐 별 좋아하시고 별자리 좋아하고 천문학 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별들인데 드슈바는 얘네들만큼 유명하진 않거든요.
근데 안타레스, 아크라브, 샤울러 얘네들은 좀 거칠긴 해도 점성학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다들 한가닥 하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흉하지만 유능하다, 흉하지만 그 한가락한다 이런 게 있는데 델타정인 드슈바는 거칠고 험하기는 한데 써먹을 구석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사고만 치는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내일이 없이 오늘만 산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좀 대책 없이 약간 바보같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없는 거지. 대책 없이 일을 벌리는 드슈바랑 안 그래도 위험한 명왕성이 저기장 패러렐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주로 일상적으로 계속 행해오던 잘못이나 사고 같은 게 좀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대충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경범죄 이상의 범죄급으로 올라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자 되게 금연인 건물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습관처럼 몰래 담배를 태운다든가 나 몰래, 혹은 이제 하루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밤마다 욕설이 가득한 익명의 이제 키보드 워리어질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었다든가, 혹은 되게 처치곤란한 쓰레기인데 양도 안 많아. 그래가지고 남들 몰래 좀 엄한데 무단 투기하고 있었다든가. 자, 별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 장애인 구역에 상습 주차하고 있었다든가. 뭔가 주위에서 한 끗 잘못하면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약간 가벼운 과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상의 나쁜 버릇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별일 없이 넘어가다고 이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정신을 바짝 좀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진짜 위법으로 처리가 되고 폭로가 돼가지고 현실적인 대가를 치르게 돼야 될 수도 있어요. 명성이 워낙 느린 상태인데 드슈바랑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한 달 넘게 패러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도수 계산을 잘 해보면 10월 넷째 주에 드슈바랑 패러렐이 저기상으로 가장 가까워져요. 그래서 어떤 날짜로 찍을 수는 없지만 넷째 주 전반에 뭐 정확히 말하면 11월 7일, 막 8일 뭐 이때까지 쭉 가는데요. 이때는 사실 그렇게 일상적으로 약간 습관처럼 변해가지고 내가 이 하고 있던 게 진짜 나쁜 짓이다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 그런 나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신 차리고 한번 끊어보려고 시도하는 것도 좋아요. 안 그러면 정말 큰 코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크게 사고 치는 거면 다들 경계를 하죠. 각오도 하는데 되게 작은 사고를 치고 있는 게 나의 일상 습관처럼 되면 나중에는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 인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발끈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당연하거든. 근데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거기에 습에 묻혀버렸던 거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시기가 10월 넷째 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남몰래 나쁜 짓 하고 있던 분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나쁜 짓은 아니라죠. 별로 지금까지 이걸 끊어 먹을 만한 계기가 없었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넷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